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.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저 학교장 추천이 100%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. 무슨 얘기인가요?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.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넣었을 때 유리할까요? 성적이 일단 답이긴 합니다. 자,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두드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아닙니다. 이 두드림의 소프트웨어 전형 SW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두드림이에요.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 뭔가 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. 학생들을 선발할 때 첫 번째 보는 거는 서류에 대한 부분. 그래서 정량적,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갖고 아이의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공적 합성, 인성, 발전 가능성, 그리고 학업 역량 이 부분을 모두 다 채점을 한다. 그래서 실질 반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. 그리고 그 1단계에 나온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대한 비중이 30%인데요. 동국대학교는요,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요. 동국대학교 제 경험상 면접으로 저 1단계 70% 성적 있죠. 저거 막 뒤집어집니다. 저 바닥에 있던 아이가 막 합격하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활동을 했을 때 조금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나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잘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.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동국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두드림 전형과 이 소프트웨어 라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전공적 합성이에요. 그래서 두드림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전공성 그리고 인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는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스토리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년별로 발전하는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. 자, 보시면은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과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 전공적 합성 부분이 50%가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요 전공적 합성 안에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거는 학업 역량과 좀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데 전공적 합성 안에 SW 같은 경우는 55% 그러니까 조금 더 비중을 보는데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뭐 컴퓨터나 빅데이터나 요런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이런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게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전공 수학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학업이랑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 기초 학업이라는 건 일단 우리 아이 정량적인 등급도 다 들어갑니다. 그런데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원점수나 편차, 평균, 이수단위 하면서 학교 수준이나 학생의 원점수를 통한 개인 능력 같은 것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. 그리고 학습의 주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정성적 평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하는데 보시면 이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대학교에서 진짜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전공학업이에요.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전공학업 부분이 요 위에 기초학업 역량과 연계성을 가져가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학교가 서류를 보는 것도 동국대학교는 되게 중요시하지만 학업 성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받치고 또 하나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전공 학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업들이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전공에 관련 관심도나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비교과 부분인데 요 부분에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동국대학교는 좀 뚜렷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 학과 라인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계열을 좀 무너뜨려서 간다거나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했었는데 거기가 점수대가 높다고 하니까 인공지능을 집어넣지 말고 뭐 학과를 자연과학대학교로 좀 바꿔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동국대학교는 전공에 관련된 좀 직접성을 좀 살려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은 착한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. 공동체를 통해 갖고 아이들이 어떤 팀 활동을 하면서 협업과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의 어떤 역할에 대한 리더십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어야지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
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모든 대학교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선발하는지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경영학과입니다.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과지만 수리적 능력을 중요시하겠죠.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다 수원, 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봤더니 사회문화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. 이 얘기는 경영학과 갈 때는 사회문화가 좀 필수적인 1순위 과목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, 경제를 하는 경우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를 이수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한 42%까지는 좀 낮아졌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를 이수한 아이들 중에 성적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아이들이 좀 있고, 이 경제라는 걸 경제수학이라는 진로 선택으로 좀 카바를 치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는 거죠. 그런데 보시면은 전공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, 솔직히 이런 전공학업은요 문과 아이들보다 이과 아이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전공학업은 솔직히 문과 아이들보다는 이과 아이들이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, 보시면 이공계와 바이오 그리고 공대 라인으로 바꿔놨어요.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 뭐 화학과 가는 아이는 수학과 물리, 화학, 생명, 문화생지 요 부분 중에 지학이 빠진 상태에서 우선순위 계산을 하겠습니다. 통계학과 가는 아이들은요 수학을 못하면 뽑지 않을 거예요. 이런 라인들,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생명이나 지학이 없어도 우선순위 안에 수학이랑 물리, 화학만 있으면 되는데, 공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. 공대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수학, 물리, 화학이잖아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과 물리 성적에 대한 부분, 특히 물리가 없으면 공대 가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학과별로 좀 데이터를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은 공대 라인 안에 전기공학부 같은 경우 기하를 한 아이가 한 89% 정도, 그러니까 100명 중에 89명 안에 다 기하를 하고 왔다는 거죠. 그러면 기하를 안 하면 그만큼 전자전기 집어넣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, 물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0%였어요.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한 98% 정도. 그런데 98%면 물리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화학에 대한 부분도 100명 중에 90명. 근데 이제 생명이나 보시면 지학 같은 경우는 비율이 확 내려가죠. 이야기는 뭐냐면 전자전기 공학부를 가는 아이가 물리화학을 안 하면 생각보다 대학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. 대신 화공생물 같은 경우는 화학과 생물이 중요하겠죠. 대신 물리 비중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자전기 98%보다는 한 83%,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비중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전자전기나 화공 이런 공대 색깔보다는 좀 낮아지지만, 생명에 대한 부분이나 지학에 화학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과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련된 활동들,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동국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등급대가 밀리지 않나요?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, 인문계 같은 경우 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좀 초중반 사이에 점수가 좀 걸려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. 대신 이제 학과들마다 점수 차이가 좀 있지만 한 2.6등급까지도 지원권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학교 수준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도전권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뭐 이런 미디어나 아니면 경영 이런 데는 좀 힘들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어문이나 이런 쪽은 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등급대를 계산했을 때 한 2등급대 중후반으로 빠지면 도전권으로서 좀 계산해서 넣을 수 있고, 아까 말했지만 서류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생기부 수준을 좀 잘 만들어 놨다라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될 수 있고요. 자연계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 문과 아이들보다 약간 점수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이런 학과들, 뭐 생명에 관련된 학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는데, 대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동국대학교는 생명 있죠. 여기가 절대적 인기학과는 아닙니다.
그래서 공대 라인이 조금 세게 걸리고 IT 계열이 좀 세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. 도전권으로는 3등급대 아이가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계산을 해봤더니. 그래서 좀 끝에 걸리는 게 한 2.8에서 2.9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데 아까 말했지만 서류가 조금 구성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고요. 또 하나 면접으로 생각보다 1단계 성적을 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는 게 바로 동국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동국대학교는요, 생각보다 특목고를 선호하는 학교는 아닙니다.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선발하지 않아요. 그 이유가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.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학교장 추천 그게 교과 전형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교과는 아니거든요. 그 이유가 동국대학교가 진짜 중요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충성심입니다. 그래서 등급만 가지고 뽑았더니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를 좀 보면서 하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율이 엄청 높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에 대한 충성심을 되게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선발을 좀 많이 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일단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들 있죠. 어문 계열을 조금 제외하고는 그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 아이 성적대를 좀 형성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